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울 지역 10개 대장단지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해봤고요. 오늘은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 2차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익그린 2차는 준공 37년차 구축으로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익그린 2차는 구축이지만은 2400세대의 대단지이고 또한 전철 5호선 명일역 역세권 그리고 고명초등학교가 단지에 위치한 초품화 등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신길 레미안 프레비뉴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익그린 2차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5호선 명일역이고요. 오른쪽은 고덕역입니다. 삼익그린 2차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호선 명일역 역세권이고요. 이쪽 일부 통에 따라서는 고덕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이렇게 고명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고요.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이런 근린공원들이 인접해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익그린 2차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83년 12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37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를 보면은 총 18개 동의 24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2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18평에서 44평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71%, 건폐율은 14%이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5대입니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사는 삼익주택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익그린 2차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18평은 270세대, 23평은 495세대, 그리고 27평은 단지에서 가장 많은 663세대이고요. 30평은 552세대, 그리고 37평은 360세대, 44평은 60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400세대의 대단지이고요. 현관 구조를 보면 18평에서 27평까지는 복도식, 30평에서 44평까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18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23평과 27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30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37평과 44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대지 지분을 보면은 18평은 8.82평, 23평은 11.26평, 그리고 27평은 13.74평, 30평은 17.42평이고요. 37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타입은 22.1평, 그리고 또 한 타입은 27.04평입니다. 마지막으로 44평은 32.22평으로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삼익그린 2차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평인데요. 270세대입니다.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8억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에는 8억 8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9억 원 대외로 아주 높게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2억 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495세대의 23평입니다. 지난 6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7월에는 9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0억 5천만 원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7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23평도 마찬가지로 전세 물량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27평인데요. 663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10억 클럽에 가입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8월에는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2억 원 대외로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31%가 급등한 2억 8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20평대가 1년에 2억 8천만 원 상승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전세가는 5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평 보시겠습니다. 552세대이고요.
지난 6월에 12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한 달 뒤 7월에는 13억 원대로 급상승하면서 얼마 전 9월에는 13억 8,5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4억 5천만 원 수준에 아주 높게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6억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30평에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32%가 상승한 3억 4천만 원이 오르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37평이고요. 360세대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7월에 16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도 17억 원 대외로 아주 높게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44평입니다. 6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13억 8천만 원 거래 이후로는 아직까지 거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현재 호가는 21억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위끌인 이 차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가격과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은 지난 6월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위끌인 2차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3위끌인 2차 27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레미안 솔베뉴 25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에 12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8월에는 12억 8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3억 원 정도로 강하게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26평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9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7월에 11억 원대로 급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얼마 전 9월에는 11억 5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2억 원 정도로 높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2억 4천만 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입니다. 지난 7월에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고요. 현재 호가도 13억 원 수준에 올라와 있고 지난 1년 동안 2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30평대인데요. 3위끌인 2차 30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레미안 솔베뉴 34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16억 거래가 지난 1년 동안의 유일한 거래였고 현재 호가는 17억 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34평입니다. 금년 6월에 12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한 달 뒤 7월에는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4억 5천만 원 대외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2억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35평 보실까요? 지난 상반기까지는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7월에 15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9월에는 15억 6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6억 정도로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2억 원 이상이 오르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3위끌인 2차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일동 3위끌인 2차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83년 12월에 준공을 내서 현재 37년차 구축이고요. 총 18개 동의 2,400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5호선 명일역 역세권이고요. 9호선 고덕역 연장 시에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강일 IC,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고명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한 그런 초품화 단지이고요.
또한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좋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을 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명일중, 배재중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명일중학교와 성덕여중에 이렇게 배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그런 단지인데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도 이미 75%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조합 설립도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미 협력업체도 선정이 돼 있고 특히 삼익그린 2차는 대지 지분이 아주 높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일곱 번째는 단지 주변에 여러 개의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하다 보니까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덕 비즈밸리 구축,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 명일 4인방 재건축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익그린 2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익그린 2차는 준공 37년차 구축단지로 현재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역세권, 초품화 등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 평형이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거래가 우축되면서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최상급의 입지와 학군 그리고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업이지만 최근에 협력업체 선정을 끝내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합 설립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요세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길, 레미안 프레비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